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뭐 오합지졸처럼 이제 그야말로 해체될 힘도 없는 당 이렇게 이제 언론의 제목이 뽑힐 정도로 정말 혼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 혼란을 틈타서 주지훈 의원이 원래는 윤석열의 완전 찐윤이다 했잖아요. 법률비서관까지 턱 밑에서 이제 모시면서. 그런데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을 해서 한동훈 편에 섰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본인이 마치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 전사 이미지 정치적으로 또 전당대회 같은 걸 앞두고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정무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조만간 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아마 그냥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고 그 주진우 청문회 비슷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그 교사분들 네. 간첩으로 몰아넣고 네네. 고문하고 그거 좀만 더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민교 투라고 이제 이렇게 흔히들 부르는데 그 아버지인 주 땡땡 그 검사가 이제 그 민교 투 분들을 집어넣고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예, 제가 이번 주진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필 팜에서 그 과거를 한번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겁니다. 민교투라는 게 그 당시에 젊은 교사분들이 모여서 창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그 아이들 가르칠 거고 그리고 교육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이적 단체로 모이고 네. 규정하고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선생님들을 간첩으로 몰고 아하. 그리고 고문하고 네. 그리고 고문한 거를 불면은 더 가중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그 중심이 주진우 의원 아버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공안검사였고요. 그리고 아들은 정치검사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공안검사나 정치검사나 같은 말입니다. 다 네. 권력에 기생하고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독재 정권의 논리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거기서 기득권을 갖고 거기서 예를 들면 호가호위하고 뭐 거기서 또 돈도 축제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 돈이 손주한테 7억 8천만 원 가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도 네. 이제 주진우 같이 정치 검찰, 정치 검사 확실하게 이번에 좀 제대로 청산해야 된다라는 게 저 강덕구뿐만 아니고요. 수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실하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요청하면요. 그때 주진우 의원 아버지한테 고문을 당했던 교사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 그리고 주진우 의원 아버지가 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공안검사,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죄가를 묻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고 계시다시피 그 강덕구 의원님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주시면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민교투라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1986년에 민교투 사건을 마치 간첩으로 몰아서 그런 교사들 모임에 대해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대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5명을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고 실형을 살게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고 그 주인공이 주대경 검사 지금 실명으로 저 다 페이스북에 써놔주셨는데 주진우 의원의 부친이죠. 주진우 의원 아버지가 그런 억울하게 고통받게 만드는 그 주범이었다라는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 이 이제 가족들이
주진우 의원이든 주대경 뭐 이 가족들 예. 등등해서 사과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어떤 뭐 다른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교사분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말씀하셨지만요, 뭐 사과 일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라는 게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 대신해서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저는 주대경 씨 그리고 주진우 의원한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한 행위 반성하고 당신들의 한 행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음 아파갖고 하고 있고 그 마음 상처를 넘어서 인생의 트라우마가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사과 안 하면요.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글님께서 나쁜 사람들 안성탕면님께서는 벼락 맞을 X들 그러니까 해주셨고요. 그때가 86년도라는 게 전두환 군사 독재 때였잖아요. 예, 예. 아버지는 전두환 군사 독재에 기생했고 그 아들은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였고 부전자전이죠 뭐. 네. 안성탕면님께서 아주 격앙된 표현을 그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셨고요. 최정은님 주진우 부자도 수사해라. 예, 주진우 가족 그 많은 돈 정당하게 벌었는가 보미 할머니님 수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분노의 댓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 때 신속대응팀 단장을 맡아서 맹활약해 주신 강덕구 의원님 지금 보시다시피 사안 하나하나별로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또 방어하고 대받아치고 하는 모습들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강덕구 의원님에 대한 응원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또 주변에 뭐 여러 개 내시면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 그리고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김민석 후보는 민주화 DNA고 그 주진우 의원은 공안 DNA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상징적 표현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다른 또 저기가 있는지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그 김민석 의원 어머님은요 민가협을 처음 만드신 네. 분입니다. 민가협 초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네. 김민석 의원이 삼형제가 있는데요. 둘째 형이죠. 둘째 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받은 보상금 전체를 미나의 집을 만드는데 기부를 하십니다. 예. 그 미나의 집에서 소위 그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쉼터가 되고요. 네. 또 거기서 제가 알기에는 그 민중당을 만드는 또 산실이 되고 네. 뭐 그런 그럴 정도로 우리 어머님이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고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의료 회사의 모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모델 전액을 우리 그 사회 특히 우리 그 급식 네네. 지원 관련한 단체에 다 기부를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공익적 삶을 살았다면 그야말로 주진우 의원 아버지는 그 이후에 공안검사 끝난 다음에 돈 버는데 그래갖고 울산에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다 뭐 그야말로 네. 유흥시설이잖아요. 뭐 예. 그런 거 포함해서 보면 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 빨라가지고요. 그 유흥시설에 과거에 썼던 거, 예. 지금에 이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해서 단톡방 이런데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내역과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손주한테 중요한 부분도 중요 내용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네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억 8천 증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3대 증여를 하게 되면 대습 상속 대습 증여라 그러죠. 그게 그렇죠. 예. 대를 그게, 넘어가서 예, 30%가 더 누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할아버지가 증여를 했다면 11억을 넘게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손주가 내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일체 내놓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은 증여세도 다 냈고 본인은 다 해명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네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낸 자료도 없고 그러면 그 주대경 씨가 대승으로- 낸 자료도 없고. 그렇죠. 대를 건너뛰었으면 대를 건너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그분이 낸 것도 안 내는데 뭘로 해명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본인은 아니, 다 그러니까 해명했다. 자료를 하나 내놓지 않고 자료도 없으면서 해명했다고 말로만 그럽니다. 네네. 그래놓고서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은 다 소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놓고서 김민석 의원은 악마하고 진짜 악마는 김민석 후보냐 주진우냐 이거는 국민 여러분 특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는 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2억밖에 없는 사람 예. 그리고 지금 70여 억 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엄마 재산은 제가 알기에는 불고지했습니다. 네. 뭐 이게 말이 훨씬 되나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가 아니고요. 예. 아마 한 3-4배, 4-5배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 공안 검사한 이후에 돈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 어떤 사람을 변호했는지 뭐 이런 내용 보면 네.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삶의 궤적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 반대편에 살았던 주진우 일가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김민석 일가, 김민석 그 모친과 김민석 완전히 대비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를 누가 누구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아버지 찬스, 할아버지 찬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고등학생이 이제 한 7억 8천, 7억 6천인가요? 그게 또 한 17개 계좌에 쪼개져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하는 거는 그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저는 그 주대경 씨 아버지는 또 일제 시대잖아요. 예. 그 주대경 씨 아버지 다시 말하면 주진우 의원의 할아버지 삶도 한번 추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뭐 시간이 없어갖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 아들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 치고요. 주진우 의원이 공직 생활을 이제 부장검사까지 쭉 해왔고 그리고 법률비서관을 했는데 아마 이제 부장검사하고 법률비서관 할 때 뭐 연봉이 한 1억 가량 되겠죠 대략. 그러면 이 70몇 억 본인이 그 70몇 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습니까? 아니 그 일면 본인 것도 소명이 안 대부분 된 다 거죠?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게 많고요. 네네. 본인이 변호사 2년 만인가 하면서 그 변호사 수임료도 있지만 네. 변호사 수임료 내용도 한번 이거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아버지한테 받은 증여세. 지금 예를 들면 울산에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다 그 유흥시설 네, 들어와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 대지는 주진우 의원 거고요. 건물은 모친과 그 여동생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아하. 그거에 대한 세금은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의 실소득은 어떻게 지금 분배되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주진우의 본 모습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 거에 대해서는 일도 해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1도 아니고 0도 아니 0이죠 0. 그럼요. 아니 왜 일도 0이 아니고 1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0이죠 0. 예. 네 본인은 일도 아니고 영도 해명을 못하면서 그리고 울산이랑은 전혀 연고도 없고요. 예. 또 용인에도 땅이 있습니다. 예. 용인에도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고가 없는데 땅을 그렇게 투기했고 그 건물을 샀고 이런 것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검사하면서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아버지랑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 예. 적어도 예를 들면 검사, 청와대 비서관이 적어도 이런 공적인 삶을 사는 동안은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김민석 의원 같고 70몇 억이라고 그랬지만 부동산 건수를 보니까 22건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공시 가격으로 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울산 건물만 하더라도요. 예. 울산 건물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 주진우 의원은 대지만 있지만 실제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업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훨씬 더 높은 거죠. 훨씬 더가 아니고요. 이것만 제대로 밝혀줘도 그렇습니다. 그 주진우가 지금 누구를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다 지금 숨기고 네. 하나도 밝히지 않고 1도 아닙니다. 네, 0입니다. 0. 뭐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근데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고 국힘의원들 상당수가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런 분이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1타 공격수로 등장을 해서 지금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종배라고 네, 서울시인가요? 네. 프로 고발러라고 그랬더니 어떤 다른 분이요. 그게 아니다, 틀렸다. 프로 고발러가 아니다. 프로 무고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그 김민석 의원 고발한 다음에 뭐 하루도 안 있어서 그 검찰에서 예, 김민석 바로 수사 착수한다. 수사 착수한다 예, 했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검찰과 그 국힘과 그리고 주진우 예.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이종배 저도 사실 지난번에 고발당했고요. 뭐 예. 최민희 의원님도 고발당했다고 하고 이종배한테 고발당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이종배도 국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종배나 주진우나 다 형제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인사 검증해야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번 인사 검증을 통해서 주진우 포함해서 윤석열 세력이 다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네. 초장에 무너뜨리려고 지금 저렇게 공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김민석 개인이 아니고요. 김민석과 함께하는 이재명 대통령, 예. 이재명 정부 이 부분에 첫 총리이기 때문에 네, 네.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검찰 정치 검찰이죠. 정치 검찰 네, 네. 포함해서 그 내란 기득권 세력들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겠죠.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낙마를 통해서 소위 이제 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동력을 아예 끊어내고 망가뜨리자. 바짓가랭이 잡는 것도 부족해서 허리춤 전체를 끄잡아 내려서 잡아뜨리자. 뭐 이런 의도가 이제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뭐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끄떡 안 하고요. 네. 그리고 김민석 의원 다 밝히고 있고 네. 그리고 다 소명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죠. 오마이뉴스에서도 생중계하는 네,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준비. 생중계 네네. 듣고요. 주진우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우리 김민석 후보의 얘기도 들어보고요. 마지막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네.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그 판단이 항상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